네, 앞서 저희가 필피하는 수험생활의 산무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목표가 없다. 두 번째는 현재 상황, 나를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걸 바탕으로 한 전략이 없다라는 게 바로 산무법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해볼 거냐? 사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없다, 이걸 반드시 적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수험생들이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지 실제로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하는 방법조차 현재 하고 있는 공부방들이 난 잘못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반문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번 시간에 사례 분석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산무법칙을 바탕으로 대표적으로 수험생들이 하고 있는 공부 방법, 고민들이 왜 잘못된 건지, 어떻게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보시면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있는 일부분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적어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상담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 내용들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들을 제가 한 5개 정도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1 시기에 수능 기출 푸는 게 어떠냐?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얘기를 밑에 쭉 보면은 단어장 외우고 있고, 지금 수능 기출 푸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독해 실력이 되지 않지만, 여기 쓰겠습니다. 독해 실력 안 된다. 자, 그리고 독해책 없이 단어만 외워도 상관없을까요? 수능 관련 독해 문제 풀려면 어떤 난이도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쉬운 독해 문제집 하나 추천해주세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네. 과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고1 시기라고 친다면 현재 상황이 어떨까요? 상황이 기본이 없는 상황이죠. 그냥 크게 보자면 기본이 없고 공부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고등 공부를 자기도 그랬어요. 독해 실력이 부족하다고. 기본기가 없고 공부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목표를 뭘로 잡았죠? 이 친구가 전략과 목표를 수능 기출 푸는 걸로 잡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독해력 향상이 물론 목표긴 한데, 자, 목표를 써보겠습니다. 목표는 독해력 향상, 전략은 수능 기출이에요. 자, 현재 상황은 기본기가 부족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상황인데 난 독해력을 늘리고 싶은데 수능 기출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과연 어떤 게 잘못된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기출 잘못됐습니다. 엄청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말씀을 드리면 고2, 고3 초기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능 기출을 풀고 싶다. 수능 기출을 푸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다 잘못됐어요. 다 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을 푼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수능 기출을 푸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풀이 경향 분석, 문제 유형 파악, 출제 경향, 그리고 현실 적응력, 현재 적응력, 문제풀이 적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적응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사실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369 또는 작년 수능 아니면 그전 수능을 보면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유형을 보고 출제 경향을 보고서 이번 수열 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작년에도 뭔가 다른 단원과의 통단원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또는 나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본 개념은 충분히 됐고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겠다 라고 하는 게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입니다. 근데 고1이 이런 걸 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이 고1은 이런 걸 할 생각도 없겠죠.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풀이 적응력을 키우고 싶은 그런 노력도 안 할 겁니다. 물론. 근데 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수준이 안 된다면서요. 기본기가 안 돼 있고 자기 독해력이 부족하다면서요. 근데 수능 기출 고3 정점에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시험을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푸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뭐가 잘못된 거냐? 상황과 목표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다. 너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다가 아니라 행복하고 싶다라고 너무 먼 목표를 제시하고 너무 먼 목표를 제시하고 전략을 짠 거예요. 절대 풀면 안 됩니다. 수능 기출. 다른 이유로라도. 다른 이유는 뭐냐? 수능 기출만큼 좋은 문제집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집이고 정말 좋은 뭐라 해야 될까? 교과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면 당연히 다음에 풀면은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제대로 풀 수가 없겠죠. 그런데 고1이 준비도 안 된 시기에서 기본기도 없고 독해력도 없는 시기에 미리 다 풀어버린다. 문제 유형 파악은커녕 출제 경향 분석, 적응력은커녕 이건 건질 수도 없거니와 이미 문제를 다 풀어버려서 다음에 풀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고 보기만 해도 문제만 봐도 풀이가 다 머릿속에 그냥 줄줄줄줄 떠오르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고3 돼서 못 풀라고. 대체 뭘 풀 건데 고3 돼서는. 절대 잘못된 공부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냐? 상황에 대한 파악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독해 실력 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향상시키고 싶은 건 자기도 알아요. 그렇다면 전략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여기 물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난이도 순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략 자체가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단어를 함께 외워야겠다라고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건 뭐냐? 문제집 추천해달라.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집 이름이 중요하고 문제집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방법이 중요한 거고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 추천해달라 그러면 전 추천을 못 해드립니다. 왜냐? 제가 영역별로 17종 교과서 수십 권의 문제집들을 다 풀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문제집을 추천을 합니까? 당연히 추천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제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 삼루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 추천해달라 이런 질문 남겨주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도움도 못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은 다 이런 거 없이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 그냥 문제집 좀 추천해주세요 라고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뭐예요 두 번째 질문? 외국어 영역 문제지 관련 상담해주세요. 문제지 상담해달래요. 문제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1. 외국어 영역을 하려고 하는데 독해에는 뭐가 좋고 문법에는 뭐가 좋고 단어에는 뭐가 좋은지 추천드려요. 문제집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요. 문제 해결해주지 않아요. 공부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 방법이. 물론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문제집이 있고 상대적으로 안 좋은 문제집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문제집을 선정을 한다면 충분히 방법만 제대로 됐다면 무슨 문제집으로 하든 사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숨막힘 라우드를 봐서 1등 했으니까 숨막힘 라우드를 봐야만 1등 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일반의 오류를,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풀어야 1등급 가는 거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법에 대한 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문제집 추천만 하냐는 거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 분석이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 분석이.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상황 분석 없으면 목표도 안 나오고 전략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없는 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없어서 다른 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독해가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지 알아야 제가 난이도라도 추천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문법이 어느 정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지 알아야 문법 문제집을 어려운 거 풀 건지 쉬운 거 풀 건지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단어도 마찬가지고 단어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기가 올라왔는데 수능 독해를 하다 보면은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단어를 외워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도 없이 다짜고짜 문제집을 추천해달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등급부터 9등급 친구들이 공부 방법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자신의 기본적인 지능 지수가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은 문제를 푼다고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에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마인드가 잘못된 거죠. 산모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 산모 살펴보면 전혀 없습니다. 다짜고짜 문제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저거 풀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죠? 현재 상황은 알고 있지만 목표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전략 자체가 잘못됐었죠. 전략이 안 나온 이유는 근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었고 사실 수능 기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악수입니다. 악수. 그거는 고2도 마찬가지고요. 고3 초기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실력이, 기본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능 기출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잠깐 살펴봐야 되는 게 공부 수단이 있겠죠. 전략. 예를 들면 공부 수단이나 방법들. 이것들도 사실 공부 수단과 방법들도 개별적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잡고 갔을 때 선택해야 되는 수단,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내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이게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이게 괴리가 커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죠. 고1 시기의 수능 기출. 질문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질문 시작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